안녕하세요. 천안 아저씨예요. 오늘은 애들 보라고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할 건데, 나도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공부는 왜 해야 되는가? 나중에 결론론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나도 공부를 많이 해봤거든. 그런데 안 해도 돼. 뭐 굳이 그거를 남들이 다 공부는 해줄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적어도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해 놓으면은 적어도 그 말도 안 되는 거에 속지는 않고 살 수 있어요. 나나 한의사나 의사가 만약 여러분을 속이기로 작정했다면 안 속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끼리 말도 안 되는 걸로 속으면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학교에서 배우는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계몽하기로 작정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민물 조개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개를 생으로 막 먹어, 껍질째로. 근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먹는단 말이야. 왜냐면은 심지어는 그게 어떤 대단하게 똑똑한 석학들이 나와가지고서 이게 조개를 날로 껍질째 먹는 게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아저씨들이 하던 얘기를 가지고서 그걸 정말로 믿고서 그걸 먹고 있단 말이지. 그럼 만약에 조개를 생으로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중학생도 알아. 중학생 때 이미 다 배웠거든. 예를 들어서 조개 껍질에 가장 많은 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탄산칼슘이에요. 이거 배웠지. 탄산칼슘이 뭐냐?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과 탄산나트륨을 섞었을 때 결과는 탄산칼슘 플러스 NaCl이 될 텐데, 그럼 이런 화학식을 적어 놓은 다음에 꼭 여기다 살짝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죠. 이게 뭐야? 앙금 반응이 뭐야? 물에 녹지 않는 거. 그래서 탄산칼슘이라는 것들은 물에 녹지 않아요. 근데 이걸로 이루어진 게 뭐다? 이게 조개 껍데기. 근데 조개 껍데기를 이거 먹고 있어, 사람이. 그럼 이게 뱃속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할 수가 없죠. 아니,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 탄산칼슘은 물에 넣어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또 있지. 중학교 2학년 때쯤 배우는 거. 사람은 식도라는 게 있고, 여기에 위장이 있고, 위장에는 항상 위액이 차 있는데, 이 위액에는 염산이 들어있다고. 이건 위산이라고 해요. 이건 염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겠지. 그러니까 사람 몸에는 그냥 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염산이 들어있다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요거랑 물을 합쳐봤자 이건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가라앉기만 하는 거. 그러면은 얘를 물이 아니라 이번에는 탄산칼슘을 염산에다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이가니까 이렇게 될 테지. 그러면은 요거 그래서 CaCl2 플러스 Ac2CO3. 근데 H2CO3는 H2O 플러스 CO2. 그러니까 물, 이산화탄소. 그래서 만약에 조개 껍데기를 먹는다면은 우리 몸 뱃속에서 위장에서 염산을 만날 테고, 염산을 만나게 되면은 염화칼슘 플러스 물 플러스 이산화탄소 이렇게 될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그냥 바깥으로 배출되든지 아니면은 혈관에 흡수된 다음에 배출되든지 이렇게 할 테고, 물은 그냥 흡수가 될 테고, 그러면은 요게 남는 거죠. 요게 CaCl2. 그러면 사람 몸에서 CaCl2가 있으면 얘는 이온 결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될 수 있어요. 염화칼슘. 눈 왔을 때 밖에다 뿌리는 거, 그게 염화칼슘이에요. 그리고 흡습제라고 해서 물기를 빨아들이도록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 양반김, 그런 데에 들어있는 거는 이게 아니라 실리카겔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를 먹으면은 염화칼슘이라는 게 몸에 남는데, 근데 우리가 음식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요거야. 이건 실리카. 이산화규소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실리카라고 불러요. 실리카를 고온으로 구우면은 거기에서 무수실리카, 물이 없는 거라고. 물이 없는 상태에 실리카가 만들어지면은 얘의 특징이, 얘도 흡습제가 돼요. 물을 빨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얘도 물을 빨아들이고 얘도 물을 빨아들여. 근데 얘는 값이 굉장히 저렴해요. 쉽게 구할 수 있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세상에 남아도는 조개 껍데기를 갖다 염산에 붓기만 해도 만들어지는 거. 그런 거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얘는 비싸. 공정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습기에 눅눅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요거를 안 써요. 왜? 이게 훨씬 비싼데도 이거를 쓰는 이유가 인체에 무해하니까. 근데 얘는 요거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알죠. 염소. 이건 독극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조개를 먹게 되면 사람 몸속에 있는 염산과 반응해서 그 중에서 몸에 해로운 염화칼슘이라는 게 생성이 되고, 물론 그 이외에 물과 이산탄소가 있지만 이게 생성됐는데 이거는 몸에 해로워, 이독해. 그렇기 때문에 조개 껍데기를 먹는 행동은 이런 게 문제가 되죠. 이런 게 문제가 된 다음에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뭐 복통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신부전, 고혈압, 신부전,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독약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개 껍데기를 먹는 행위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 물론 많은 양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는 것들은 대충 들으면 알겠잖아. 지금 중학생들도 대충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알 수 있을 테고, 중학생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고등학생들 대부분은 다 알아듣겠지. 근데 이거를 다 알아들 수 있는 이 정도의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 그런 아주 간단한 화학인 것 뿐인데 이거를 몰라가지고서 어르신들이 조개를 퍼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으로. 그것도 날로 먹는다는 얘기지. 날로 먹게 되면은 그건 배우나? 기생충이라든지 아니면 비브리오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심지어는 이제 안 좋다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위험한 것들을 퍼먹고 있어요. 그게 무슨 조개가 뭐 몸에 좋디야 이러면서 껍데기째 먹고 있다고. 얼마나 웃겨. 왜냐면은 중고등학교도 공부를 안 해서. 그럼 적어도 대단하게 공부를 잘해가지고서 꼭 공부로 뭐 성공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앵간히 공부해봤자 부도덕한 의사나 한의사가 속이기로 작정하면 분명히 속게 돼 있으니까 그나마 좀 비슷한 레벨에서는 속지 말라고,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지. 근데 이거 보면은 되게 어려운 것들 아니거든. 이거 분명히 중고등학교 때 대충 비슷한 것들을 배웠을 거라고. 그런데 그거를 안 배우셨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조개를 드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생으로. 그렇게 드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중고등학생들한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라고, 공부 이외에도 즐길 수 있는 건 많으니까, 다만 적어도 학교에서 배운 것 정도는 기억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좀 속지는 않고 산다고. 오늘까지.